13번입니다. 이 구조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해석을 하기가 좀 힘든데 이 구조는 조금 유명한 구조입니다. 응용력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출제가 된다면은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지금 이 구조는 왼쪽 구조랑 오른쪽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는 왼쪽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힌지가 있는데 여기에 100kN이 작용을 하고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BC의 부재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BC에 작용한 압축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왼쪽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B점에서 구조가 접해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B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발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BC 구조가 이 구조를 밀겠죠. 어떻게 미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은 이 점에 대해서 100kN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발생시키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발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발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FBC의 수평 방향 힘이 되겠죠. 우리가 이걸 뭐 FH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수평력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된다면은 여기 길이는 1m입니다. 그래서 이 FH를 구하려면은 이 모멘트 팔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거리는 이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우선 여기서부터 아래까지는 여기는 일단 0.5m고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 또 위까지 또 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냐면은 여기가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인데 이 거리가 3m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얼마냐면은 3m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 곱하기 3이 이제 루트 3의 대응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게 1만큼이니까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은 여기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거리는 여기 전체 거리는 이제 루트 3분의 3 플러스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을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A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FH 곱하기 모멘트 8이 지금 루트 3분의 3 플러스 0.5가 있고 이 100은 이제 반대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1은 0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FH가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루트 3분의 3 그리고 플러스 0.5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H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H라는 것은 B점에서 이제 접해서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구조에서는 FH가 반대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이 FH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이 FH가 수평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 FBC의 수평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수평 불력이 이게 FH가 되는 거겠죠. 방향은 여기서 이제 이 점에서 이제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미니까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FH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BC의 부재력이기 때문에 이 경사방향 힘을 구해야 됩니다. 이 경사방향 힘이 FC의 부재력이 되겠죠. FBC의 부재력이 되겠죠. 이 루트 3은 FH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H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해야지 이제 FBC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은 이거는 이제 FH가 아니라 FBC가 나오겠죠. 경사 방향 힘이 부재력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루트 3 여기에 루트 3이 곱해지니까 3 플러스 0.5 루트 3이 될 테고 20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은 분모에 0.5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아래다가 2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400이 위에 올라오고 6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캔틸레버브가 이렇게 있는데 단면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우리가 x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x 위치에서 단면이
a 플러스 6분의 x다. a 플러스 6분의 x의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x가 점점 커지니까 단면도 점점 넓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C 단면에서 최대 힘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 힘응력이라는 것은 S분의 Mma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M이라는 것은 지금 C점에서 구해야 되니까 C점에서 M은 얼마냐면은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여기가 P가 있고 C점은 여기가 3A이기 때문에 이게 MC가 되겠죠. 그래서 MC는 뭐 3PA가 되겠네요. 여기서 뭐 힘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은 MC 플러스 P 곱하기 3A는 0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MC는 마이너스 3PA가 될 텐데 우리는 어차피 크기만 구할 거니까 그냥 3PA를 갖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P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S를 구해야 되는데 S라는 것은 6분의 BH 제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B랑 H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X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치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금 X가 3A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A 플러스 6분의 3A니까 얘가 2분의 3A가 되겠죠. 그런데 단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3A, 여기가 2분의 3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는 6분의 2분의 3A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2분의 3A의 3승에 18PA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3A 제곱분의 16P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6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강체 블록이 이렇게 있는데 강체 블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단해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체 블록 안에 지금 탄성체가 이렇게 있고 탄성체는 변형이 되겠죠. 탄성체가 있고 X 방향으로 이렇게 등분포 하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일단 누르는 힘이니까 압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 Y 방향이기 때문에 시그마 Y는 마이너스 W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냐면은 X축 방향으로 지금 구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뭔가 시그마 X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크기를 모릅니다. 얼마인지.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여기서 보면은 X 방향과 바닥면 방향으로 변형이 구속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X 방향은 X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고 바닥면 방향은 Y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Z 방향은 구속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Z 방향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형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Z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그마 Z는 지금 뭔가 막고 있는 면이 없죠. 그래서 그쪽에서 눌러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유면이기 때문에 시그마 Z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선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Y방향 변형률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하나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Y방향 변형률이라는 것은 입실론 Y는 2분의 입실론 Y 마이너스 포화성 B 2분의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Z라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입실론 Y는 있죠. 이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론 Z는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입실론 X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실론 X는 지금 구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입실론 X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문제에 숨겨진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강체라고 했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변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실론 X는 0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실론 X를 위의 공식처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X에 대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2분의 입실론 X 마이너스 포화성 B 2분의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Z가 될 건데 이게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2는 날려버리고 마찬가지로 시그마 Z는 0이기 때문에 시그마 X는 포화성 B 입실론 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가 포화성 B에다가 입실론 Y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값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입실론 Y에다가. 그러면은 탄성 계수가 10의 3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 그랬고 그리고 시그마 Y가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W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0.1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포화성 B가 0.4라 그랬고 탄성 계수는 1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고 시그마 X가 포화성 B 곱하기 시그마 Y니까
0.4 곱하기 마이너스 0.1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9급 기준으로는 한 70점이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선 다른 것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공식을 암기하고 풀이를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뭐 거의 한 80점이 넘어가는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듣고 나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뭐 길이가 주어졌고 길이가 4m라고 주어졌고 단면적이 0.1m 제곱의 트러스라고 했는데 이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하중 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좌골 강도는 6kN 그리고 항복 강도는 100kN per 미터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골 강도라는 얘기는 이 좌골 강도 6kN이라는 얘기는 좌골은 압축을 받을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주어진 겁니다. 얘는 압축 강도가 주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복 강도 100kN per 미터 제곱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중의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에다가 A를 곱해서 이 시그마에다가 A를 곱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100kN per 미터 제곱 곱하기 0.1 미터 제곱이니까 10kN이 나오는데 얘는 항복 강도라는 것은 인장과 압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라고 봐도 되고 압축 강도라고 봐도 되는데 이미 압축 강도는 6kN으로 더 작은 게 있죠. 그래서 얘는 인장으로도 봐도 되고 압축으로 봐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압축에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압축은 더 작은 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허용 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 강도는 인장과 압축에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인장에다만 적용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얘는 인장 강도다, 위에 거는 압축 강도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허용 응력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부재력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부재력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좀 자세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서 절전법을 이용해서 부재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우선 얘를 일단 표현을 하게 되면은 1대 2대 루트 3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P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2분의 P가 될 거고, 이 점에서부터 이제 평형을 만족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위로 2분의 P로 내리니까 여기서는 밑으로 일단 힘을 가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P가 돼야 되겠죠. P는 빼고 그냥 숫자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인데 이게 루트 3의 대응이 되니까 이 부분은 2분의 1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분의 1을 곱하니까 여기는 2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여기가 2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왼쪽으로 2루트 3분의 1로 미니까 여기는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얘랑 같아야 되겠죠. 수평 불력이니까. 그래서 얘가 2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해석을 못 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르는 부재가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을 못 하고 여기로 올라가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위로 2분의 1로 밀죠.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잡아 당겨야지 이 점에서 힘평형을 만족을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고 여기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이랑 1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야지 이 수평 불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루트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점을 얘가 오른쪽으로 2루트 3,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2루트 3으로 미니까 얘는 왼쪽으로 2루트 3의 2배인 루트 3분의 1로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부재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한 것들은 수평 불력과 수직 불력밖에 없죠. 그래서 경사 방향의 이제 부재력들을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수평 불력인데 이게 1이기 때문에 요거의 2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부재력은 2배니까 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루트 3분의 1이 1에 대응이 되니까 여기다 2배를 하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재력들을 다 구했습니다. 여기는 안 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재력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최대 인장력과 최대 압축력을 구합니다. 최대 인장과 최대 압축.
최대 인장은 뭐냐면은 지금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인장이 얘랑 얘가 인장이죠. 그런데 이쪽의 부재력은 루트 3분의 1이 되고 이쪽의 부재력은 2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인장의 최대값은 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인장은 루트 3분의 p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대 압축도 한번 볼게요. 최대 압축 같은 경우는 지금 얘랑 얘가 압축인데 똑같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최대 압축은 똑같이 루트 3분의 p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재들이 받고 있는 실제 힘이 되는 거고 얘네들의 이제 맥시멈 값이 정해져 있죠. 최대 인장은 얼마라 그랬냐면은 10kN이라고 했고 최대 압축은 6kN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P는 10루트 3이 나올 거고 이걸 계산을 하면 P는 6루트 3이 나올 건데 허용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 작은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루트 3이니까 1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 B, C에서 고정단에 작용하는 휘모멘트의 크기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천천히 하나씩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고정단 이 모멘트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이걸 뭐 M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MA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W 곱하기 L인데 얘는 삼각형은 여기에 이제 하중이 도심에 작용을 하게 되니까 모멘트 팔은 3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하니까 그럼 MA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WL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쪽은 6분의 WL 제곱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것부터 또 해보면은 지금 또 이렇게 잡죠. 이렇게 이거는 M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MB가 나오고 그리고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합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W가 나오고 얘는 지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도심이 여기 가운데 작용을 하겠죠. 그럼 2분의 L은 0 이렇게 하면 되니까 MB는 마이너스 4분의 WL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4분의 WL 제곱을 써놓고 또 마지막으로 얘를 구해보면은 얘도 뭐 여기를 뭐 MC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쪽 방향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또 잡아보면은 MC 더하기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W 곱하기 L이 있고 도심은 여기 있으니까 L 곱하기 3분의 2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MC는 마이너스 3분의 WL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WL 제곱이니까 비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분의 1 대 4분의 1 대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2 대 3 대 4가 나오니까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A 단면이랑 B 단면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서로 다른 순수 힘 모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단면에는 MA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단면에서는 MB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최대 힘응력의 크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MA랑 MB의 B를 구하라고 했는데 각각의 일단 최대 힘응력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단면부터 최대 힘응력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A를 쓸 건데 최대 힘응력이니까 시그마 A는 S분의 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6분의 100 곱하기 200의 제곱 밀리미터 3승 이렇게 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MA가 오면 되겠죠. MA가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마 B를 표현을 할 때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이것도 이렇게 S분의 M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이 S를 6분의 전체 사각형의 S를 한번 쓰고 그러니까 100 곱하기 200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 가운데 흰색에 이 단면 개수를 빼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 곱하기 100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MB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은 단면 2차 모멘트는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단면 개수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s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s분의 m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석대로 우리가 i분의 mi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단면 2차 모멘트는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사각형에서 흰색 사각형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빼면은 12분의 100 곱하기 200의 3승이 있고 마이너스 12분의 얘는 50 곱하기 10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모멘트는 mb가 미지수고 지금 시그마 맥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y에 이제 가장 큰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y라는 것은 이 가운데 축으로부터 측정한 거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100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같다고 놓고 풀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은 MA 대 MB가 16 대 15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이 문제는 B점에 내부 인지가 있는 게르보브가 주어졌는데 문제에서는 C점의 전단력의 영향선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형을 물어봤으니까 밀러 브레슬러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C점의 전단력의 영향선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구조에서 C점의 전단력을 해제를 합니다. 전단력 구속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C점이 지금 여기죠. 그런데 C점에 전단력이 있는데 그걸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C점에 전단력이 없는 구조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롤러 구조가 생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C점의 전단력 구속을 해제를 했으면은 다시 전단력을 줍니다.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전단력을 주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여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이 방향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단력을 줄 때 오른쪽을 위로 주고 왼쪽을 밑으로 준다는 것은 영향선 그릴 때 그렇게 그리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단력의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죠. 전단력의 플러스 방향을. 그런데 이거랑 영향선 그릴 때 전단력 방향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인 거예요. 지금은 얘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줘야 되고 이 상태로 주게 되면은 이쪽은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변형 형상을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잡혀 있죠. 여기가 고정단이기 때문에 잡혀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직선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그런데 D점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형태는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죠.